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6장의 감정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강하게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쁨? 슬픔은 아니죠. 혹시 무서움? 네, 아니면 긴장이었습니까? 네, 이런 감정과 관련되는 표현법이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특별한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감정이 무엇인지 보고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시작하기 전에 복습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말들을 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언어 수준도 좀 높이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감각이 뭐야, 지각이 뭐야, 그리고 감정이 뭐야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감각이 뭐야 에서 보통 우리는 감각을 다섯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 감 다섯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섯 가지가 뭐가 있었죠?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는 것. 자, 이 단어들이 지금 다 생각납니까? 자, 해볼까요? 자, 눈으로 보는 것은 뭐? 시각.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거, 소리, 청각. 냄새 맡는 거, 후각. 맛보는 거, 미각. 자, 만지는 거, 촉각. 한 번 더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예,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하고 좀 다른 거죠. 어떤 사물을 알고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조금 상대적이에요. 이것보다 이것이 더 크다. 이것보다 이것이 더 예쁘다. 뭐 이런 느낌. 이것보다 이것이 더 크다. 이것보다 이것이 더 예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보통 크다, 작다, 희다, 푸르다, 멋있다, 밝다, 무겁다, 차갑다. 느낌으로 아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경험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4.2kg인 아기를 잠깐만요. 파란색 선생님 준비했어요. 아기가 진짜 크네요. 4.2kg이라고요? 아기가 진짜 크네요. 자, 금방 태어난 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4.2kg가 뭐가 커요? 여러분들은 40kg, 80kg도 넘는데. 근데 이럴 때는 아기가 원래 보통 아기는 뭐 3.3에서 3.5kg 정도이다. 이런 보통을 알아요. 보통을 알 때 4.2kg 진짜 크네요 라고 말을 하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어려운 거야. 라고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지각이 아닐까요? 자, 그런 지각을 거꾸로 이용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착시 현상이에요. 이 착시 현상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잘못 보이는 건데요. 자,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착시 현상 비디오를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보면 뭔지 여러분 알아요? 시작해요.
어, 아니, 그랬군요. 네. 자, 봤죠? 우리가 오감은 사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진짜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눈으로 본 것을 머리에서 해석해서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착시 현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비감각적 지각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아니고 뭐 동물이나 식물 중에서 태풍이 오기 전에 먼저 도망가는 어떤 쥐나 새들, 뭐 개미들, 네, 이런 거 보면 비감각적인 지각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감각과 지각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말고요. 우리는 사실 감정 이야기를 할 건데, 감정은, 감정은 이런 감각하고 지각하고 다른 거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그럼 감정은 무엇입니까? 자, 감정은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어원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도 했죠.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밖으로 표현해야 해요. 표현하지 않고 누구나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기 바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글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나를 키운 어머니, 옆에서 계속 본 어머니 아니고서는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 때 그 사회 속에서요.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자기 마음을 옆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표현을 잘해야 되죠. 이건 외국에 와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에 와서 참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감정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데 힘들어하는 것도 바로 저 감정 언어예요. 그 감정 언어 속에는 그 사회에 특별한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감정을 기본적인 감정하고 복합적인 감정하고 두 가지로 구별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 기본적인 건, 자, 지금부터 선생님 말할 때 여러분 나라의 말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쁨, 슬픔, 흥분, 두려움, 노여움. 아, 노여움 모른다고요? 그럼 분노, 아니면 화를 내다 할 때 화. 이건 알죠? 네. 이런 것은 어느 나라에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이 복합적인 감정은요, 어떤 나라의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감정은 보통 어떤 문화를 처음 만났을 때,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돼. 저 사람들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말로 처음 들었을 때, 이건 뭐지? 그런데 그 말을 자기 나라 말로 통역하거나 번역할 때는 이건 어떻게 번역하지? 없는데요. 네. 똑같은 말이 우리나라에 없는데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자, 선생님은 지금 감정과 언어 문화는 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선생님이 지금 단어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고맥락 사회, 저맥락 사회. 자, 이 단어는요. 어떤 분위기, 지금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연결된 상황, 상황 속의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자, 발음이 좀 어렵죠? 맥락 아니고요. 발음을 적어보면 이렇게 맥락, 맥락.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고는 높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낮다는 것이죠. 고맥락사회, 저맥락사회라는 전문 이름이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이해해 볼게요. 혹시요,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옆에 사람이 자, 오늘 모두 긴 옷을 입고 있는데요. 옆에 사람 혼자 이렇게 반팔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네, 혼자 여름인 것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라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무슨 상관이야?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라고 생각합니까? 자, 첫 번째 사회. 우리 모두 긴 옷을 입었는데, 저 사람 혼자 왜 저런 옷을 입었지? 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그 이야기를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가서 물어본다. 혹시 저 춥지 않아요? 집에 다른 옷이 없어요? 관심을 보인다. 네. 제 옷을 빌려드릴까요? 이 정도. 네. 자, 이런 문화가 바로 고맥락 사회입니다. 이게 아시아나 그 다음에 사우트 아메리카 남미 쪽이 고맥락 사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과 관계되는 어, 이야기를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뭐 한국 같으면 이런 예가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버스를 탈 때 카드로 띡 이렇게 타도 되고요. 이제 카드 캐시 카드에 돈을 넣어서 이렇게 카드로 결제해도 되고요. 아니면 돈을 내도 돼요. 캐시 돈으로 내도 돼요. 그런데 가끔 이제 뭐 크지 않은 돈은 괜찮아요. 근데 큰 돈을 가지고 버스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뭐그 사람도 돈이 없어서, 작은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큰 돈을 냈는데, 좀 곤란한 일이 생긴 거죠. 그 드라이버, 운전하시는 분이 지금 운전도 해야 되고, 네, 거스름돈, 잔돈도 내줘야 되는데, 이게 돈이 너무 크니까 잔돈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버스를 타야 돼요. 예, 이걸 타고 가야 시간이 맞아요. 자, 이럴 때 두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한국에 어떤 자, 버스 안에서 중간에 어떤 아주머니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버스 저기 여기 10,000원짜리 바꿔주실 분 없으세요?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저 1,000원짜리 많이 있는데요 하니까 가서 기사한테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바꿔가지고 다시 기사님 갖다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와, 네, 이거는 한국 사회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다른 사회였다면 그 아주머니는 왜 남의 돈을 가지고 갑니까? 왜 남에게 그런 걸 물어봅니까? 이건 당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아시아나 남미는 고맥락 사회이고,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관심이 참 많아요. 뭐, 여러분이 한국에 처음 오면, 좀 친하다? 아니고 자주 만난 그 한국 친구나 아니면 옆집의 아주머니가 많이 물어볼 거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몇 살이에요? 결혼은 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이고, 이거 어때요? 먹어봐요. 맛있어요? 내가 좀 더 갖다 줄까요? 진짜 많이 물어볼 겁니다. 이게 바로 고매낙 사회의 특징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런 관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따뜻한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고맥락 사회입니다. 여기에서는 감이라든지 눈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이라는 건 먹는 감 아니고요. 느낌이에요. feeling, sense.
어, 그래서 딱 보고, 아, 오늘 감이 좋다, 감이 안 좋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딱 갔는데 분위기가 좀 좋아. 아, 오늘 감이 좋은데 잘 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오늘 아버지 아침에 출근하실 때 보니까 기분이 좋아 보여. 감이 좋은데. 그러면 가서 이야기하죠. 아빠 용돈 주세요. 네. 이런 감 또는 눈치. 저 사람 요즘 좀 이상해. 왜 매일매일 옷을 저렇게 잘 차려입고 나가는 거야? 오늘 또 데이트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대화보다는 스스로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 예측하는 네,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문화라서 그렇지요. 근데 자, 반대로 저맥락 사회에서는요. 보통 유럽이나 북미 쪽이 그러하다고 해요. 선생님 여기요.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게 뭐죠? 네, 선생님 지도예요. 이미항표 지도입니다. 자,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알겠죠? 네, 여기 한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파란색. 네. 여기가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북미예요. 자, 아까 아시아와 남미 이쪽이 저맥락 사회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맥락 사회라고 지금 아니 다시 유럽하고 북미가 정맥락 사회고 아시아와 남미가 고맥락 사회라고 얘기했죠. 자, 이런 곳에서는 옆에 혼자서 반팔을 입고 가는 사람에게 안 추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so rude. 예의가 아니야, 결례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그 사람이 일이고, 어, 신경 쓰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매너가 아니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화가 났다면, 어, 정밀한 사회에서는 화가 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만약에 미안하다면 사과하고, 네, 그런 문화이고요. 자, 이쪽에 고민락 사회는 화가 났나? 이렇게 눈 감으로 생각하고 화가 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가서 야, 우리 고기 먹으러 갈까? 뭐 이런 방향으로 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맥락 사회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미안한 일이 있을 때는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선생님에게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오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아니고 한국 사람이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는 마음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처럼 내가 오늘 고기 살게.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 자기가 미안하다는 뜻으로 한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고기 살게 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그동안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맥락 사회에서 이렇게 삐치다가 있어요.
나 이제 저 친구하고 말 안 해. 이런 거예요. 치! 엄마는 동생만 좋아하고 나 이제 엄마하고 말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네. 네, 삐치다. 자, 삐치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삐치거나 네, 그런 일 있죠. 근데 삐치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삐치다가 그냥 이거야. 이건 알아요. 그런데 왜 삐칩니까? 선생님 질문은 왜 삐칩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이만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줄 거야. 나를 이렇게 해줄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만큼 안 해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자, 고맥락 사회에서 칭찬을 받으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자, 한번 선생님 보세요. 어머, 미정원 갔다 오셨어요? 머리가 잘 어울리시네요. 사실 선생님은 20년 전부터 이 머리라서 멀리서 선생님 이 머리만 보고도 다른 사람들이 저 다 알아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그다음에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게 가도 사람들이 선생님을 다 알아요. 네, 이 머리만 보고.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어머, 미장원 갔다 오셨어요. 머리가 참 예쁘네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 한국에서는 그럴 때 조금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네, 너무 오랜만에 갔다 와서 그렇죠? 라든지, 미정원 아주머니가 예쁘게 잘라주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요. 물론 그 최근 다른 나라의 문화로 나온 영화를 많이 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죠.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고맙습니다. 땡큐. 이거는요. 고맥락 사회에서 하는 인사가 원래 아니에요. 저맥락 사회에서 하는 인사인데 그런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다가 보면 뭐 한국 친구들도 요즘 그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우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하면 그러면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선생님 덕분이죠. 네, 뭐 제가 뭘 했나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어,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 자기가 매일 도서관에 가서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한국 문화예요. 자, 감정 억제의 이유.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정을 억제한다. 감정을 억제한다는 것은 자, 내 감정이 있는데 감정은 밖으로 보내는 거라고 했죠. 근데 감정을 억제한다.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로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통 때처럼 너무 기뻐도 기뻐하지 않고 너무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않는 특히 기쁠 때 표현을 잘 안 해요. 그거는 봐요. 내가 1등을 했어요. 내 친구가 2등을 했어요. 근데 지난달에는 친구가 1등을 했고 내가 2등을 했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렇게. 내가 기뻐요, 사실은. 하지만 별로 뭐 그냥 이런 얼굴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만족하지 못해서? 그거보다는 옆에 친구 마음 때문이에요. 내가 기뻐하면 저 친구가 슬퍼할 것 같아. 그래서 저 친구하고 나하고 계속 앞으로도 같이 지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기뻐하면 저 친구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네, 그럴 때 감정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네, 이것도 고맥락 사회, 옆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연습 문제 잠깐 볼까요? 자, 서영에서는 칭찬을 받았을 때, 아유, 시험 잘 보셨네요. 공부 잘하셨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가 노력을 좀 했어요. 라고 하지만, 동양에서, 아니에요. 이번에 좀 운이 좋았어요. 아니면 선생님 덕분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네, 그럴 때 감정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네, 이것도 고맥락 사회, 옆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연습 문제 잠깐 볼까요? 자, 서영에서는 칭찬을 받았을 때, 아유, 시험 잘 보셨네요. 공부 잘하셨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가 노력을 좀 했어요. 라고 하지만, 동양에서, 아니에요. 이번에 좀 운이 좋았어요. 아니면 선생님 덕분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동양에서는요, 이제 특히 이 고맥락 사회에서는 빈말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여기 있는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식사하셨어요? 어디 가세요? 자,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많이 물어봐요. 밥 먹었어요? 아니, 왜 물어보지? 나한테 밥을 사주려고 하나? 어디 가세요? 아니,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곳, 내가 뭐 길이 집이야? 길에서 가고 있는데 왜 물어봐? 이게 모두 어떤 상황인지 알지만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자, 우리 이 수업을 할 때 1과에서 이야기했죠. 밥 한번 먹어요. 헤어질 때 하는 말인데요. See you again 이라는 말이고요. 꼭 밥을 먹자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한다. 우리 친하게 지내보자. 라는 그런 뜻으로 쓰는 거고요. 이제 가게를 가서 쇼핑을 하다가 별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요. 근데 뭐 이거 얼마예요? 이거보다 큰 거 없어요? 많이 물어봤고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다시 올게요 하면서 봐요. 네. 그러면 주인도 알아요. 마음에 드는 게 없구나. 안 오겠구나. 하지만 네, 다시 오세요. 둘러보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이유는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나는 그 사람에게 안 올 거지만 안 올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오겠구나. 하지만 네, 다시 오세요. 둘러보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이유는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 나는 그 사람에게 안 올 거지만 안 올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도 저 사람 지금 미안하구나. 그래서 둘러보고 다시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가 부탁을 할 때, 할 수 없는데 거절을 할 때도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안 돼요. 라고 하지 않고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하는 이유도요. 어, 고맥락 사회에서 옆에 사람과의 관계를 오늘 내가 깨면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 가지 잘 이해를 했습니까? 자, 감정과 언어 문화의 관계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감각, 지각,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뭘 알아야 되죠? 이 감정은 언어 문화 그 사회의 문화에 따라 다르고 그 문화는 말 속에 나타나고 그 말에서 감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공부 많이 했네요. 자, 조금 쉬고 다시 볼게요.